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. 우리가 계속 얘기했고 저도 지금 계속 마음이 힘들게 했던 제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감정, 연민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의 감정을 호감형, 악감형에서 총 14가지로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이 나눠서 분류를 하게 되면 SNS상에서 사람들이 이 연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요. 좋음이 32%, 싫음이 31%, 슬픔이 18% 정도의 범주로 이제 분포를 했습니다. 조금 더 뭐 악감정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많은 부분이 있어요. 사랑하는 대상, 그리고 뭐 연인, 가족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연민으로 표현되어 있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연민과 관련돼서 연관된 좀 감성 키워드들을 볼게요. 그럼 거기에서 일단은 제일 재밌는 게 좋음과 관련된 감정 키워드에서는 자부, 뭐 멋있다, 마음에 들다 이런 게 나오고요. 싫음과 관련돼서는 억울하다, 두렵다, 힘들다. 그리고 이제 슬픔에 관련된 연민 감정에서는 힘들다, 비참하다, 우울하다라는 건데요. 저게 대부분 다 어떤 거냐면 연민이긴 연민인데 자기 연민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게 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뭐 요즘과 같은 현실 때문인지 자기 연민에 대한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들을 최근에 SNS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씁쓸한 현실을 반영하네요. 그러면 공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. 네, 이 타인의 고통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공감이 인간관계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지난 1년간 또 SNS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공감과 관련된 키워드를 보게 되면요. 저렇게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재밌는 게 공감 능력이에요.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큼 가지고 있는가, 혹은 공감 능력을 뭔가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, 공감 능력이 내가 결여돼 있는 거 아닌가,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럼 SNS에 저런 공감과 관련된 키워드의 내용을 왜 올릴까를 보면 그게 소통과 좀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를 공감을 해야 저 사람과 또 소통이 되고 누군가를 이야기해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감이 먼저다.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SNS상에서 아주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. 네. 이제 몇 개의 질문을 이제 한번 대답을 하는 건데 저도 좀 궁금해서 해봤거든요. 근데 평소에 공감 능력 좋다는 분들도 50점 맞추기가 쉽지 않았고 저 역시도 50점이 좀 안 나와서 점수 공개하기가 창피한데 어쨌든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저도 뭐 공감 지수가 궁금해지는데요. 네.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공감을 약간 소통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어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작가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? 예, 오죽하면 공감이라는 단어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. 좀 그러니까 공감은 사실 예전에는 좀 당연한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점점 더 공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. 능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점점 더 더 절실하고 중요해지는 것이 것 같아요. 뭐 고독사나 이런 문제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.